저희는 또 내일 개강이거든요. 학원 평일반. 예. 그러니까 늘상 새롭죠. 이게 단점이 뭐냐면 맨날 새로운 사람을 상대해야 되니까. 맞죠? 회사 같은 경우에 좀 어느 정도 속달되면 그거 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밀접해질만 하면 다른 분이 보고 그러니까 좀 약간 그게 힘들긴 해요. 어느 정도. 자, 이 부분별 원가 계산이고요. 여기는 그냥 나오는 챕터 딱 한 동네예요. 부분별 원가 계산은 딱 나오는 챕터가 무조건 고정돼 있습니다. 교재가 좀 왔다 갔다 돼 있어, 좀 약간. 원래 이렇게 좀 서술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냥. 자, 부분별 원가 계산이고요. 뭐냐면 우리가 원가를 계산할 때는 다양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뭐냐면 공장 전체적으로 원가 계산할 수도 있고 각각의 부문은 우리가 그 일반적인 본사로 따지면 부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서별로 원가 개념. 부서는 원가라고 하지 않죠. 그렇죠. 본사는 판관비인데. 예.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내가 뭐 제품별 원가 계산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각각의 부서별로 원가 계산을 하는 부문. 그렇죠. 자, 요게 크게 우리가 공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만 부서를 부문이라고 하죠. 공장에서는 부서라고 잘 안 해요. 왠지 부서라고 하면 왠지 그 마케팅 부서 약간 요런 거 떠올라서 본사 쪽 이렇게 좀 가깝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장은 부문이 진짜 많지만 그걸 두 개로 크게 쪼개면 직접 제품을 만들어내는 부문인 제조 부문하고요. 직접 제품을 만들지 않고요. 얘네들이 그냥 제조 부문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단지 간접적으로 지원, 보조만 해주는 보조 부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에 뭐가 있는가 서술하세요 라고 절대 출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 자, 실제로 우리가 현대차라고 하면은 이 현대차에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가 뭐 철도 있을 거고, 뭐 알루미늄도 있을 거고, 구리도 있을 거고, 나사도 있을 거고, 되게 많죠. 특히 자동차에 들어가는 원재료는. 그걸 직접 사오는 부분은 당연히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 부문이에요. 맞죠? 보조 부문은 재료를 사오지 않아요. 맞죠? 사오는 거 쌀인데 쌀 가지고 차를 만들진 않죠. 죄송해요. 재미없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제조 부문이 직접 제품을 만들죠.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제조 부문이 직접 차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 부문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부문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스도 있을 거고, 뭐 그 다음에 수선 부문도 있을 거고, 식당도 있을 거고, 다양한 보조 부문이 있겠죠. 그러면 이 보조 부문은 제품을 직접 만들지 못해요. 그러면 보조 부문의 원가는 제품에 보내줘야 돼요? 보내주면 안 돼요? 보내줘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왜요? 아까 했잖아. 우리 제조간접비도 제공품에 보내줬고 최종적으로 제품도 갔죠? 제조간접비는 분명히 제품 못 만드는데 걔네들이? 왜 보내줬어요? 제가 아까 의미 있는 문장 소비되거나 공헌하는 원가. 그럼 보조 부문은 제조 부문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공헌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품에 보내주는 게 이론상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론상은 맞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제조 부문은 제품을 직접 만드니까 다이렉트로 보내는 게 맞거든.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보조 부문, 수선 부문이 직접 차를 만드냐? 그건 아니거든. 그렇죠? 그래서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품에 보내주는 건 이론상은 맞는데 다이렉트로 보내주는 거 뭔가 인과관계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직접 보내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제품을 만드는데 공헌하기 때문에 보내주긴 해야 되거든요. 보조부문의 원가를. 맞죠? 그럼 어떻게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품에 보내주면 되냐면 보조부문은 제조부문, 즉 뭐 자동차로 따지면 뭐 조립부문이라든지 아니면 성형 있죠. 성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형 아닙니다. 자동차 이렇게 여러분들 뭐 깎아내거나 그런 거 알죠? 성형하는 부분 비슷하긴 하다. 깎아내는 거. 그렇죠. 얼굴을 그렇죠. 성형하는 부분, 아니 뭐 도금하는 부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런 부문들이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보조를 해주죠. 그래서 보조 부문의 원가는 제조 부문을 보내주는 거예요.
보조 부문은 제조 부문을 도와주니까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보내주고요. 그럼 제조 부문의 원가를 제품에 보내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보조 부문의 원가는 제조 부문이라는 쿠션을 쳐서 제품으로 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조 부문은 직접 제품을 만드니까 다이렉트로 보내주는 거고요. 보조 부문은 제품을 직접 만들지 못하니까 제조 부문이라는 쿠션을 쳐서 보내주면 결론적으로 제조 부문의 원가든 보조 부문의 원가든 최종적으로 제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하는 요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는 보조 부문의 원가를 싹 다 제조 부문에 보내주는 건 공통적입니다. 여기까지 내세요? 근데 우리 시험은 그걸 내지 않아요. 우리 시험에는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싹 다 나눠주는 건 무조건 공통점인데,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보조 부문이 제조 부문을 도와준다. 도와주니까 보내야 된다. 이건 당연하죠, 여러분들. 그러면 보조 부문들끼리는 안 도와줘요? 얘네들끼리 쌩까요? 수선 부문은 밥 먹으러 오면 야, 너는 제조 부문 아니까 꺼져. 처먹지 마. 죄송해요. 처먹지 마. 처먹지 마. 먹지 마. 너 쌀 아까워. 그러진 않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죄송해요. 보조 부문끼리도 실제로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아요. 전력 부문도 고장나면 여러분 수리를 받아야 되고요. 맞죠? 식당 부문도 우리가 전기를 받아야 뭔가 밥을 짓지, 여러분들. 전기가 없는 상태에서 밥을 지면 뭐 여러분 옛날 구석기지대도 아니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시험에 무조건 내는 한 문제가 이렇게 보조 부문끼리 도움을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걸 어떻게 할 거냐를 시험에 무조건 내요. 계산 문제든 말 문제든.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이 회계 1급 때 배우셨던 요거 말고요. 얘예요. 여기. 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익숙하죠?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배 똑같이 출제해요. 회계 1급이랑 전혀 안 달라져요. 똑같습니다, 그냥. 그렇죠? 그래서 여기만 주구장창 출제합니다. 계산 문제든 말 문제든. 알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는 말 문제가 나오면 서로 간에 행복 간에 차고, 계산 문제가 나오면 원가에 원래 계산 문제 자체가 나오면 짜증나는 차예요, 그냥. 알죠? 그래서 원가계가 쉬웠냐 어렵냐는 그냥 계산 문제 많이 나왔으면 어려운 애차고요. 계산 문제 많이 안 나왔으면 쉬운 애차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별 많이 하시더라고. 보자. 자, 그러면 일단 이 세 가지의 방법은 뭐 때문에 구분하냐면, 일단 말 문제요. 여기에요. 세 번째 줄. 보조 부문끼리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죠. 그거를 고려할 거니 말 거니 요거에 대한 방법이 지금 하는 세 가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계속 출제를 해요. 다음 중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고려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딱 사지선 다 내기 딱 좋죠. 이것도 은근히 많이 냈고요. 자, 말 문제 대비하시고. 그러면 이제 각각의 방법의 설명과 장단점 좀 해보자. 여기만 잘하시면 돼요. 여기 분별 원가 계산 얘밖에 안 내요. 자, 일단 직접 배부법. 자, 직접 배부법은요, 그냥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직접 배부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외우셔야 돼요. 여기 있는 직접 배부법은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요 중요해요.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무시한다. 요게 계산 문제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는 말 문제는 쉬워, 진짜 쉬워요. 근데 계산 문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계산 문제가 좀 짜증납니다. 근데 그 계산 문제를 이해하시려면 요 이론을 알고 계셔야 돼요. 무시하고요. 그냥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만 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 부문의 원가를 보조 부문에 안 나눠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조 부문이 약간 땡까는 거예요. 이거 처먹지 마, 이렇게. 실제로는 먹으러 오지만 안 먹는 것처럼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계산 문제에서. 자, 그러면 일단 직접 배부법의 장점. 이거는 외우시는 게 당연한 거. 자, 일단 서로 간에 쌩까니까 우리 입장에선 제일 좋은 문제입니다. 계산이 간편해요. 그래서 직접 배부 나오면 할만합니다. 그나마 계산 문제에서.
하지만 단점은 부정확하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보조부문끼리 쌩까지 않거든요. 맞죠?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데 그냥 도움을 주고받는 걸 무시해버린다라는 거잖아요.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거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맞죠? 그게 직접배우법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단계배부법은 이름이 단계예요, 단계. 단계니까 얘는 단계를 지키자라는 의미에서 일부 고려합니다. 보조부문끼리의 용역 주고받는 걸 부분적, 일부 인식을 해요, 일부 인식. 일부. 완벽하게 고려는 아니고 일부. 자, 그러면 일단 단계배부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문제는 순서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단계배부법입니다. 단계배부법은 순서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져요, 결과가. 근데 나머지 방법은 순서 안 따지고 무조건 결과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계배부법은 배부,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밑줄 친 게 뭐냐면 말 문제입니다. 이론 문제. 여기까지가 단계배부법의 이론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를 단계배부법까지 출제를 해버려요. 회계 1급도 아마 단계배부법까지 출제하고 세무 2급도 똑같아요. 달라지는 건 없는데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외우셔야 돼요. 계산 문제로. 계산 문제에서는 후순위 보조부문의 배부를 한다라는 게 계산 문제에서 중요해요. 후순위는 뭔지 아시죠? 후순위로 밀었다. 나중이란 얘기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일단 선순위 보조부문에는 배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외우실 건 이걸 외우셔야 돼요. 후순위 보조부문에 배부한다. 후순위 보조부문에는 이렇게 후순위 보조부문에는 배부. 그렇죠? 일단 외우시고 계산 문제는 아마 좀 이따가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호배부법입니다. 이름 자체 배부법 앞에 상호라고 있죠. 그러니까 상호 고려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보조부문 상호 간에 용역 주고받는 걸 완전하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완벽한 방법이에요. 이건 세무 1급용 또는 재형관리사용. 그렇죠? 왜냐면 x, y 해야 돼, 뭔가 써야 되거든. x에다 y 대입하고 y에다 x 대입하고 막 이상한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얘는 당연히 가장 정확하겠죠. 맞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제일 재수없는 방법이죠, 여러분들. 계산이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상호배부법은 다행히, 그러니까 말 문제는 다 출제해요. 하지만 계산 문제는 단계 배부법까지만 출제합니다. 그렇죠? 물론 어려운 건 단계가 어려워요. 계산 문제는. 그렇죠? 직접이 좀 쉽고요. 그래서 일단 이론을 잘 잡아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론을 대비했다면 실기를 해야, 아니 실기래. 이론을 대비했다, 말 문제 이론 대비했다면 이제 계산 문제를 해야 되는데 일단 말 문제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말 문제 기출 문제부터 좀 풀게요. 자, 우리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자, 우리 교재 64페이지 기출문제. 기출문제 교재 64페이지입니다. 자, 64페이지에 8번입니다. 8번. 쉬워요. 다 몰라도 딱 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몇 번일까요? 그것도 3번입니다. 일단 우리가 모르는 건 2번이 2번. 맞죠? 3번이 답이에요. 3번이 답. 일단 1번은 맞죠? 완벽하게 고려하는 거 상호배분법.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예요. 여기가 있으면 여기가. 2번은 배부를 끝낸 보조 부문에는 다른 보조 부문 원가를 재배부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럼 배부를 끝낸 보조 부문이 선순위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선순위 보조 부문이 나중순위 보조 부문한테 배부를 끝냈으면 그 후순위 보조 부문은 선순위한테 안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 한국말입니다. 한국말. 조선말 이해돼요? 여기 조선말. 배부를 끝낸 보조 부문은 배부를 끝냈어. 여기 우선순위가 높은 보조 부문의 원가를 우선순위가 낮은 보조 부문에 먼저 배부해요. 그럼 배부를 끝낸 보조 부문이 뭐예요? 배부를 끝냈다라는 건 이거 후순위군요. 죄송해요. 후순위입니다. 제가 조선말을 못하네요. 자, 후순위입니다. 저 힘들다. 배부하고 배부를 끝냈다. 선순위 같은데 이름이? 부문에는 다른 보조 부문 원가를 선순위 맞는데? 선순위잖아 이거. 배부를 끝냈다. 선순위. 배부를 끝낸. 먼저 순위가 배부를 다 끝내버렸잖아요. 선순위입니다. 선순위. 그러면 다른 보조 선순위 보조 부문에는 후순위 걸 배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 집에 가서 고민해 보시고. 한국말이 좀 어려워 진짜. 은근히 회계할 때요. 조선말 해석하는 게 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 말입니다. 먼저 배부를 끝냈으면 그럼 선순위가 끝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보조 부문이 후순위가 됩니다. 후순위의 원가를 선순위에 배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닌가? 배부를 끝낸 보조 부문 맞는데 이거? 후순위 보조 부문의 원가를 선순위에는 안 나눠줌. 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도 비슷하구나잖아요. 언어는 5등급이라고 했잖아요. 비슷하군요. 한국말이 어렵죠, 진짜로. 일단 이런 거 몰라도 3번이 답이에요. 저도 봐요. 이렇게 풀면 되죠, 여러분들. 그죠? 한번 잘 대기 가서 해석하시거나 고통스러우시면 하지 마시고. 내 머리가 너무 아파해. 쓰러질 것 같아. 내 머리 지금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 그냥 무시하고. 그래. 올바른 것만 찾자. 이렇게 생각해. 확실한 것만 찾자. 그래. 이거. 맞죠? 이거 신경 쓰다가 괴로워요. 저도 가끔씩 한국말 해석할 때 너무 아파. 머리가 막. 됐어. 넘어가자. 이렇게. 자, 이제는 계산 문제입니다. 자, 교재는 210페이지.